지적 노동의 자동화를 통해서 전환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솔트룩스라는 회사와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이고요. 한양대 특임 교수도 했었고, 인하대, 동국대 등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 일을 했어요. 저도 공대생이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LG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2000년에 설립했으니까 22년 동안의 경영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그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거를 상용화하고 팔기까지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어,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를 자동으로 번역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람 말을 기계 말로 번역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람 말을 사람 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공부해 봐야겠다 하고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게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요즘으로 따지자면 기계 번역 혹은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언어 처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혹시 백신 때문에 국민비서로부터 문자를 받거나 혹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 국민비서라고 하는 서비스가 솔트룩스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전화를 하거나 챗봇 같은 형태로 채팅으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트룩스가 제공하고 있는 음성 인식 기반한 질의응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는 심층 질의응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혹시 KT의 기가진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요.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야? 그 산의 높이는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위키피디아 10배 이상의 관련된 지식을 학습해서 답변을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도 솔트룩스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만 하더라도 크게 4개에서 5종류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원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라 그러면 문과생들 어려울 것 같고 공대생들도 수학 싫어하고 통계 싫어하고 미적분 방정식 푸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해야 될 것 같고 알고리즘에 관련된 논리적 구조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대규모 미분 방정식과 이런 것들을 푸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은 굉장히 극소수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계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알고리즘들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게 재밌어야겠죠. 억지로 분야가 유망하다고 해서 하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종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발자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분석하거나 정제하거나 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은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 만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렇게 4가지 중에서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는 다 서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즐거워하기도 좋아하는 게 수학이라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프로그래머 역할로 가야겠죠. 그러면 알고리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 국내에 있는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들에 대한 서베이도 해보고 그런 게 어떻게 작동되고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을 갖는지
살펴보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분야가 넓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문과생들, 이공계가 아닌 분들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고 또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공부를 하면 그럼 그분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자들을 고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경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은 경영학과를 다니신 분은 기업의 경영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합될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지능을 기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인문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경영, 경제든 예술이든 또 그만큼이나 이공계든 문과생이시든지 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노력들은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톰이라는 일본 만화 영화 아세요? 그 아톰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1990년도쯤 되면 길거리에 로봇이 막 다녀요. 아톰 같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아직도 걸어다니는 로봇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이 활동하는 것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이전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건 어떨까? 저는 가장 최고의 인공지능은 Invisible AI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냥 사는데 눈에 인공지능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을 크고 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냥 규칙적으로 10초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차량이 얼마나 많으냐 또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신호등을 켜주고 꺼주면 어떨까요?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이 삶 구석구석 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전체 생산성을 변형을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기계들이 채워져 가고 있죠. 지금의 기계들은 우리의 근육을 대체를 해요. 자동차처럼 더 빨리 달리거나 기중기처럼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리거나 공제가 가면 더 빠르고 정밀하게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서 기계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생산성을 높여왔다면 이런 생산성은 이제 한계에 왔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2%를 밑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생산성이라든지 성장의 한계에 온 거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 돌파구를 저는 지적노동의 자동화를 통해서 전환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적노동,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는 지적노동을 자동화하려면 지적노동을 하는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인공지능일 거라고 보고 그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소통하거나 인공지능과 기계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와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솔트룩스라는 회사와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 강연 주제는 변곡점이에요. 인플렉션 포인트. 제가 인생이 지금 나이가 51인데요.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여러 번의 변곡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으로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또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제 인생이 어떤 변곡점이 있었고 그래서 공돌이인 제가 어떻게 경영을 시작했고 CEO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얘기의 본질을 기술과 인문학적 관점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생에 있어서 조그맣게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